데이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변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변형 자체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좀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논문 형식의 필요한 데이터로 만드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테이블 형식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테이블로 넘어가는 단계의 데이터 트랜스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적더라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챕터 5 데이터 트랜스폼즈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근로환경 조사 자료를 통해서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2017년 근로환경 조사 자료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룸 이용하시는 분 이걸 쓰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여기를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다운받으면 이게 다운받아지죠? 네, 다운받아진 거 이제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로 가볼게요. 터미널로 갔을 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컨트롤 L 하면 화면 지워져요. 네, 아이고. 지금 앞 폴더로 가볼게요. 저는 프로젝트 폴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폴더에 있잖아요. 여기에 저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네, 다운로드 됐네요. 20.3 메가네요. 프로젝트 가볼까요? 이거 압축 파일 풀어야 되는 거군요. 네, 집 리서치 집 해볼게요. 압축 풀었습니다. 아하, 또 있네요. 이거 압축을 2번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업로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업로드 할 때는 이게 이제 압축이 한 번 돼 있으면 폴더체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언집 하면 되겠죠. 네, 원하는 폴더 가서 이거 네, 제 원하는 폴더는 이렇게 폴더가 돼 있네요. 자기가 원하는 폴더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는 것도 같이 해볼까요? 네. ls 하면 저거 지우는 게 좋겠죠? rm 리서치 튜터 200915 이거 되나 볼까요? 곱하기 점집 되네요. 네. 이거 안 그러면 요것도 지워질까봐 리서치 튜터 폴더도 그럼 cd 리서치 튜터 폴더 한번 가볼게요. 별거 없네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예스.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이제 여기 리서치 튜터 생겼죠. 네, 요걸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생기면 여기 R 스크립트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R 스크립트 같은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좀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기 프로젝트를 하면 여기 R 스크립트에 2020년 9월 15일 거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파일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거 인스톨 누르면 되겠죠. 저기 필요한 패키지들 인스톨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required라는 거는 이미 깔려 있으면 깔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GitHub이라고 테이블 1 패키지만 GitHub에서 다운받죠.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려볼까요? 저는 어디 보자. 네, 여기 업데이트 좀 하라고요. 네, 업데이트 할게요. 그럼 패키지가 깔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테이블 1 패키지, ggplot, tidyverse 요 3개 가장 중요하고요. 요 4개까지 이렇게 중요합니다. HTML이나 div2는 부가적인 것이고요. HTML 테이블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록 만들려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데이터 폴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폴더 들어가면 근로환경조사 5차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1.8기가나 되네요. 이렇게 클 필요는 없을 텐데. 여튼 네, 1.8기가. 그래서 요 데이터 폴 좀 옮길게요. 네, 여기 보면 데이터 폴더에 있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좀 불러오려 그래요. 이렇게 좀 해보고 갈까요? 테이블 패키지가 없다고요? 깔렸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 잘 깔렸네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한번 불러볼게요. 사스라는 파일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많은 데이터들이, 나라에서 주는 데이터들이 사스 파일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스 파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스 파일 불러오고 1.8기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요거는 라벨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이 라벨이라는 데이터를 주로 좀 봐야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어떤 변수가 있다, 또는 어떠한 이제 그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요거. 그래서 북 한번 다운 받아보고 이제 북을 한번 보죠. 네, 북을 보면 이제 Q35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네, 뭐 여기서 벌써 나왔죠. 필터 Q35. 북으로 해볼까요? 북.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각각의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뷰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환경조사는 5만 명으로 된 데이터고요. 5만 명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건강상의 또는 환경상의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울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뭐 급격하게 온콜이라 그러죠. 가만히 있다가 일해야 돼, 와! 일을 해야 되니까 기다려! 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언제 일이 시작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구하기 위해서 데이터 변형을 하려고 해요. 생성 변수는 뭐냐면 온콜을 하는지 여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울감이 있어야 되겠고, 연령, 성병, 교육, 근무 시간, 교육 종사자, 교육 형태,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아까 이 북에 있는 데이터, 이 북을 보고 원하는 변수를 쭉 찾아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찾을까요? 필터로 찾아도 되고, 필터 하지 말까요? 여기다가 우울 이렇게 칠까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떤 요 Q62-1-8 변수를 써보려고 해요. 여기 앞에 샵을 붙이면 컴퓨터한테 이걸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요렇게 했냐면, 요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이걸 하다 보면, 자, 요건 파이프인데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를 쓸 때 이런 뜻입니다. A라는 데이터 우리가 불러왔죠? A라는 변수, A라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걸 A0라고 하는 데이터로 저장을 해줘라. 좀 있으면 여기 저장이 돼요. 근데 A라는 데이터 중에 Q35, AG, T6, TF1, Q22-1, Q5, Q6, EF11, EF12 이런 것들을 변수로 가져와서 셀렉트해서 가져오라. 이 셀렉트는 컬럼에 대한 얘기예요. 컬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컬럼을 가져옵니다. 컬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X는 1부터 10, Y는 5, 1부터 10하고 D를 먼저 놓을게요. D. 자, 그러면 이제 X랑
y라는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다시 볼까요? x, y라는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x, y 변수가 생성이 되니까 이걸 갖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다음 dd를 볼게요. 이게 컬럼이에요. x, y. 그러니까 이 중에 x랑 y를 선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셀렉트 x만 선택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x만 빼볼까요? 네, 그럼 y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 셀렉트 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뭐든지 이렇게 설명한 개념은 저 셀렉트란 단어를 구글에다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냐면 타이디버스 셀렉트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라는 변수 한번 생성해 볼게요. 여기 이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0가 생성이 됐죠. 448개의 변수 중에 11개만 가져오겠다는 거고, 옵저베이션은 5만 개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럼 편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Q05가 뭐였냐면 Q05 연령 Q05가 뭐였는지 봅시다. 종사자 G네요. 종사자의 G인데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기아의 종사상 주인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사자 G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사자 G를 그룹을 해서 몇 명 있는지 보라는 뜻이에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러면 Q05가 1, 2, 3, 4, 5라고 그 표시가 되어 있고, 요거가 각각 몇 명인지가 되겠죠. 그럼 1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아마 제가 etc 설문지를 만들어 놨네요. 오케이. 익스포트 하면 되겠죠. 아까 못 찾아본다고 그랬죠. 네. Q05 1, 2, 3, 4, 5. 아까 1이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정리하면 리서치 튜터의 데이터, ETC에 있는 설문지, 그리고 라벨링 데이터, 북,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변수 하나하나를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관찰은 실제 계속 반복해야 돼요. 네. 두 번째 거는 A0에 있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엔터 쳐볼까요? 엄청 많죠. 이거를 테이블로 해볼까요?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로 나누어지네요.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먼저 설명했을까요? 네, 이 그룹 바이 카운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살피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늘 열심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EGNA는 뭐냐면 결집값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EGNA로 볼게요. isNA A0에 Q35 false면 결집값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를 테이블로 해볼까요? 아이고. 네, 다 false네요. 다 false네요. 자, 반대로
네, 다 false네요. 만약에 true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true면 결집값이 몇 개인지를 보겠습니다. 결집값이란 아무 데이터가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근로 시간을 한번 나눠 볼게요. Q2-1인데 우리 한번 그려보죠. 플롯 A0 달러 Q2-1. 오. 아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몇 개인지죠? 5만 개니까 각각이 다 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0 Q 뭐였죠? 2-1 summary stats로 볼까요? 네, 그러니까 평균 44시간 일을 하고요. 최대 168, NA도 148개나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5시간, 45, 55, 65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35 이하, 35에서 44시간, 45에서 55, 54시간, 55에서 64시간, 65 이상으로 이렇게 라벨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줄게요. 네, 소득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소득도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요거 안 했네요.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네임즈도 한번 볼까요? 아까 A0에 볼게요. A0에 콜 네임즈 A0 그러면은 어떤 변수 이름들이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네임즈라고 해도 되겠죠? 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하나들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득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한 번씩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요걸 한번 해볼까요? age 변수가 원래 있었나요? 네, 있었네요. 자,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 스텝 전에 자, A0 곱하기 group by age 네, 그래서 count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17살이 14명, 18살이 20명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좀 더 길게 봐야 될 때 60모아 로우래네요. 이거를 프린트 n은 뭐 20개만 해볼까요? 네, 좀 더 길게 나오죠.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플롯 메인은 이건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랩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버티컬한 라인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앱라인이죠. 네, 이렇게 됐죠. 60부터 70까지 하면 연속으로 그려지게 되는 방법이죠. 자, 연령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도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65세 미만만 해보자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65세부터는 우리가 근로자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네요. 그리고 그때 퇴직을 하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0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필터를 걸어주는데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람만 A1에 저장해라. 그러면 A0는 5만 명이죠? 몇 명이 줄어들까요? 거의 9,000명, 8,000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 이만큼이 제외되고 있죠.
그리고 Q22-1이 아까 NA가 있었어요. 결집값이. 그래서 NA가 있는 것이 아닌 것만 남겨라 라는 뜻이에요. 요거 하면 결집값인 것만 남기겠죠. 그러니까 is NA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좀 크게 할게요. 네, 그러면 A1이 다시 어떻게 되나 볼까요? 좀 더 줄었죠. NA가 주니까. 그럼 이제 TF1이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TF1은 뭐죠? TF1은 모르겠네요. TF1이 뭐였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F가 없네요. 근데 어떻게 TF 띄어쓰기에서는요 교육 수준이었네요. TF가. 네, 그럼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교육 수준은 우리가 9만 가져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본 게 되는 거죠. 9가 아닌, 그러니까 교육 수준은 이제 9인 경우에는 설문지를 보면 이제 저게 돼 있어요. 이제 거절로 되어 있죠. 거절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 설문지 없네요. 네. 교육 수준이 없습니다. 9번은 이제 결집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은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해볼게요. 필터를 여기선 60 이하로 했었는데 이거보다 15세도 일을 안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5세 이상이면서 65세 미만인 AND로 하게 되죠. 또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AND를 하면 되겠습니다. AND와 또는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 필터 안에 있는 옵션은 여길 가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터 옵션에 이 책 어떻게 들어가나? 네, 저 여기 가보시면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퍼센트인 퍼스트도 자주 쓰게 되는데 예, F 해볼까요? 1, 2, 3, 4, 5 그러면은 7 X가 되죠. X를 다시 해보면 X 파이프 필터 X 인 퍼센트 C 1, 2 네, 그러면은 이 1, 2만 남기게 되죠. 또는 1, 2, 3을 남기게 되면 1, 2, 3만 남기게 되죠. 이게 아닌 것은 하면 4, 5, 7만 남기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필터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20살과 64세 있는 사람은 남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 9가 52명인데 이 52가 이제 결집값이죠. 이거 좀 빼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다 계속 해보는 겁니다. A0 group by bf1 count. 네, 모든 우리가 활용해야 될 변수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Q69 볼까요? 네, 9번은 역시나 좀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9번은 대부분 설문지를 보시면 무응답 또는 거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9번 지워야 되겠다. Q62-18도 지워야 될까요? 네. 혹시 9번이 있고 설문지를 나중에 보시게 된다면 9번은 결집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래처럼 데이터를 변환시켜 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Q2를 없애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변환시키는 방법하고, 그러면 A1이 415899고 이거를 5어 방식으로 다 합치는 방식도 있겠죠. 네, 41695 똑같나 볼까요? 41589 하나가 더 있는, 또는 이거 모함제. 네, 저기 또는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갔네요. 그러니까 또는이 아닌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뮤테이트라는 건 어떤 걸 변형시키는,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변수를 생성해 보게 텐데, 변수에는 이제 뮤테이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Q35라는 변수를 우리가 계속 찾아봤는데, Q35가 어떤 의미냐, 지난 12개월 동안 주된 일을 시작한 지 12개월이 안 된 경우, 주된 직업을 시작한 이후로 회사로부터 단시간 내에 돌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얼마나 자주 요청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온콜이라는 변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 한번 볼까요? call range A1. 네, 이렇게 되면서 온콜이라는 게 있죠. 온콜이라는 변수를 생성할 때 이렇게 뮤테이트를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 해볼까요? 여기다 온콜 하면 되겠죠. A1 group by onCall 카운트 안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 2, 3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4, 5를 묶고 7을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 2, 3 하나 묶고 4, 5를 묶고, 이거 설문지 보면 되겠죠? 네,
돌발적으로 업무를 복귀하는 말을 자주 받습니까? 한 달에 여러 번 이상 받는 것, 그리고 드물게 받는 것,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드물게와 전혀 없음을 나눠서 1, 2, 3 이렇게 묶어보고 4, 5 이렇게 따로 묶어보고 1, 2, 3 한 번 묶고 4, 5, 6 따로 묶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건 다 한 것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onCall이라는 함수에 1, 2, 3이라면 onCall이라고 이름 짓고 나머지를 non-onCall로 하는 거를 onCall 그룹이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A1 group by onCall gp 그 다음에 count.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카운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혹시 또 모르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단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건 어떨까? onCall, rarely, none 1, 2, 3, 4 이렇게 나눠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onCall GP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레벨을 known, rare, several times a mont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age 같은 경우를 할 때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if else 구문을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if else를 보면 연령이 30 이하일 때는 30 이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자 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if else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40 이하일 때는 30에서 49라 하고 뭐라 하자 할 때 if else를 써주고 50 이하일 땐 40에서 49로 해주고 뭐라 하자 age가 60 이하로 하고 60 이하로 하고 나머지를 60 이상으로 하자 라고 치면 이제 그룹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A1 group by PHP count 이렇게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헷갈리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써주게 돼요. 워킹 아워라는 게 있는데 워킹 아워를 아까 breaks include lowest는 밑에를 50에서 59면 50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right는 펄스한다는 건 60으로 끊으면 59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즈를 워킹 레벨즈로 하는데 앞에 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워킹 아워 브레이크 레벨즈 어디 끊고 어떻게 레벨즈를 해달라고 해놓고 요걸 요렇게 칠하면 그러면 워킹 아워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킹 아워를 이렇게 그룹 져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룹 져주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걸 스트럭처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워킹 아워라고 라벨을 좀 붙여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WH라고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이걸 붙여준다. 그럼 엔터 A1 group by working hour count 아하 안 나오네요. A1 빨라. 네, 그 나중에 플랫이나 그릴 때 이게 프린트 나오거나 그럴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또 하나는 팩터라는 걸 통해서 변수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부터 10까지가 뉴맨이거든요. 그 숫자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숫자를 말하잖아요. 이 숫자랑 이 팩터는 똑같은 1인데 이게 맨 남자 여자 이렇게 팩터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A1 달러 젠더 말고 T 섹스 이렇게 하면 121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를 1이라는 것에 남자라고 2라는 것을 여자라고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는 방식의 팩터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돌리고 나면 이렇게 남자 여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팩터죠. 네, 이렇게 몇 명씩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팩터 방식인데 교육이라는 거 TF1이 교육이었죠. 1, 2, 3, 4가 각각 프라이머리, 미디, 하일,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팩터를 주는 거죠. 똑같이 스테이투스는 경제 활동 여부거든. Q05가 그러면 1, 2를 자영업자, 그리고 3을 페이드 워커, 나머지를 패밀리 워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include라는 것은 이제 소득인데요. 소득은 지금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100만원 이하 이상일 때 각각의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좀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왜 근로환경조사에 소득을 이렇게 하는지는 이 설문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득 수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jobs satisfy인데요. 자기의 직무에 만족하냐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atisfies 레벨을 jobs satisfaction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디프레션도 이렇게 해주고 디프레션도 1, 2이고 1을 디프레션, 1을 넌 디프레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를 하나 정도 만들어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저는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네요. 케이스 웬이라는 걸 좀 써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AT라는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데이터라는 거를 케이스 웬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또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1은 DAT라고 해주고요. 그럼 DAT1은 당연히 아까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렇게 되면 뮤테이트 케이스 웬, 케이스 웬을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1일 때는 suicide라고 해놓고 아닐 때는 이란 뜻입니다. non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네요. 자, 그러면 수이사이드, 논 수이사이드인데 이걸 그룹 바이로 해볼까요? 그럼 논이 먼저 수이사이드 보잖아요. 그럼 수이사이드가 먼저 나타나고 논이 나중에 나타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쓸 때 그렇게 해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팩터 변환을 해야 됩니다. 아까 팩터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뮤테이트 수이사이드 팩터는 수이사이드가 되고 레벨즈는 1,2고 라벨즈는
여기까지 좀 해볼까요? 수위가 되고, 레벨즈는 하나 되고, 그러면 라벨즈는 수위, 그다음에 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 id. 그럼 여기를 수이사이드 팩터로 해보면 수이사이드가 먼저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 팩터라는 단어가 붙죠.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캐릭터라고 붙죠. 캐릭터니까 A, B, C, D, E, F, G처럼 알파벳 순서로 해주는 거고, 팩터는 내가 레벨을 정해놨어요. 이게 먼저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2, 1. 이게를 레벨을 이렇게 해놨군요. 얘가 얘기다. 네. 그러면 수이사이드가 팩터니까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를 이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지만 여기다가 여기를 A 해볼까요? 그럼 누가 먼저 나오나? 수이사이드. 네, A가 먼저 나오죠. 가나다라 A, B, C, D 순이니까요. 그래서 팩터의 의미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나눠보는 거 했고요. 소득 수준 나눠보는 것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나눠보는 거 했습니다. 자, 이제 실습 과제인데요. 오늘 강의가 너무 길었는데, 실습 과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변수 두 가지를 생성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울과 같은 종속 변수 하나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독립 변수는 온콜과 같은 독립 변수 위험 요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문지를 보고 하나의 위험 요인과 하나의 종속 변수를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변수의 NA 값의 개수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룹 바이와 카운트로 해서 분포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습 과제인데요. 이 과제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요거를 생성하고 그 다음 요걸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붙여 놓고 볼게요. 자,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2. 그러면 tb2. 네, 그러면 tb2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 하고 html.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표를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온콜, 저는 온콜로 했는데, 온콜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교대 근무를 한다 여부를 만들어서 요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교대 근무니까 Shift GP라는 걸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테이블을 제출을 해주는 게 이제 여러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속 변수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종속 변수는 이제 여기서 종속 변수를 어디다 넣을까요? 카운트 베리어블이니까 우린 여기다가 우리 뭘로 만들었죠? 디프레션으로 만들었네. 네, 이렇게 디프레션 여기는 컨티뉴스 베리어블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디프레션을 만들어야 돼요.
디프레션을 만들었죠. 디프레스드, 논 디프레스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에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